교재 501페이지 펴시고 스마트 A 프로그램 5000번 회사 들어가시고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좌측 아래 있죠. 예, 클릭하고 이제 메뉴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신고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칸이 있죠. 자, 여기는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평가 방법을 신고한 날이에요. 얘는 지금 신고일 적혀 있는 거는 법인세법상 평가 방법 신고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인 경우에는 우리 입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고일 때는. 그럼 법인세법상이니까 만약에 9월 30일 이후에 신고했다면 그 날짜가 아니라 그 이전 기존 신고 방법 있죠. 법인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신고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는 날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쓰는 이 신고 방법도 우리 법인세법상의 신고 방법이에요. 법인세법상의 신고 방법을 여기에다 쓸 거예요. 그럼 이 평가 방법은 회계장부상 평가 방법이에요. 얘는 회계장부상 평가 방법. 그럼 이 두 방법이 동일하면은 적법하다고 체크하는 거고 동일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X라고 나오도록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 안 하면 여기 그 무신고했으면 신고일자 안 쓸 거라 그랬죠. 그러면 신고 방법도 무신고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평가 방법을 선의선출법으로 하면 적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선의선출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위에 쪽은 그렇게 쓰면 끝나고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에 제품이다, 제공품이다, 원재료다, 그리고 우리 제품 A, B마다 평가하는 걸 쓸 건데, 자, 여기에는 적혀 있는 그대로 회사가 계산한 거는 장부상이에요. 회계장부상. 얘는 회사 계산은 회계장부상 평가 금액을 쓰는 거고, 회계장부상 평가 금액.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신고 방법, 여기는 세법상 평가 금액을 쓰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거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의선출법이라는 칸은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우리 임의 변경 있죠. 우리 장부상 평가 금액하고 세부상 평가 금액의 방법이 다른 거, 임의 변경이나 아니면 무신고일 때, 임의 변경이나 무신고일 때만 이 선의선출법 금액을 여기다 써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럼 이거 하나를 기억할게요. 우리가 신고 방법으로 평가했는데 착오로 인한 우리 회사 계산과 신고 방법의 차액이 나는 거는 임의 변경이 아니에요. 임의 변경이 아니라는 건 이 말은 곧 선출법 입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고 방법대로 평가를 했는데 금액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회계 계산 적혀 있네. 회사 계산이에요. 저희 빼먹었네요. 회사 계산과 신고 방법의 차이가 있죠. 신고 방법으로 평가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우리 회사 계산과 신고 방법 이 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저처럼 더번거리면 산수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의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선입선출법에 쓰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차액 조정은 하는 거예요. 임의 변경이 아닌 거지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입력해 봅시다. 자료 1번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상 평가액과 각각의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총평균법은 우리 이 금액 18년도 12월 31일 날 신고했고 결산서상 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 결산서에 적혀 있는 건 장부상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나 보네요. 자, 제공품은 무신고했는데 1,500만 원이고 장부에 그런데 선입선출법 금액이 1,500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했나 보네요. 다음 원재료는 18년도 12월 31일 날 3천만 원인데 얘는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신고를 했나 보네요. 자, 제품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31일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그럼 지금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이죠. 근데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해 버렸죠. 근데 지금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얘가 임의 변경이 된 거예요. 내년부터 후입선출법 해야 됐는데 빨리 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여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은 아직 기존 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기존 이때 신고되어 있는 건 총평균법이니까 4번 눌러서 총평균법 쓰고 그런데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썼죠. 그래서 부다. 여기는 뭐 시험 때는 안 써도 되고 여기는 임의 변경이다라고 체크만 해둘게요.
자, 제공품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무신고니까 신고 날짜 빼고 신고 방법은 0번 무신고로 하고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했죠. 그러면 적법하다라고 하고 다음 원재료는 2018년 12월 31일 날 총평균법으로 했고 그리고 평가도 3천만 원 총평균법으로 했네요. 그래서 적법하다. 먼저 이거부터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제 위쪽 작성은 끝났어요. 평가 방법 검토는 자 그럼 아래쪽에 와서 이제 F2번 눌러서 제품을 쓰시고 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이런 건 알려주면 쓰고 단가도 알려주면 쓸 건데 수량 단가를 안 알려줬으니까 바로 금액에 제품은 지금 회사 계산에 5천만 원이라고 썼고 자 세법상 신고한 대라면 얼마죠? 5,100만 원이죠. 그죠? 총평균법으로 하면 5,100만 원이죠. 세부 신고한 대로. 그럼 임의 변경이니까 선입선출법인 5,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하고 회사 계산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인 200만 원 가산해야 된다라고 계산해 준 거예요. 다음은 제공품을 가서 자, 회사는 1,500만 원을 했고 신고한 방법은 뭐죠? 없죠. 무신고. 그래서 비워놓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1,500 쓰면 똑같아서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무신고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원재료는 회사 장부에 3천만 원이라고 썼고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고 그 금액도 3천만 원이니까 여기 선입선출법 금액은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선입선출법에 임의 변경하고 무신고일 때만 쓴다고 적은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제대로 신고한 대로 했을 때는 여기 선입선출법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의 변경이나 무신고일 때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평가 금액을 여기에 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조정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또 올려줘야겠네요. 플러스 나왔으니까. 자, 조정 등록에 가서 합계 등록 가서 자, 가산 조정에 자, 얘는 제품이죠. 그러면 제품 평가감 금액은 200만 원 유보 발생이다. 분산입 제품 평가감 유보. 자, 앞에 제가 판사할 때는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정에 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계정 과목 각각 다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 평가감, 제품 평가증, 원재료 평가감, 원재료 평가증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좀 수월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녹색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K랩 교재 473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9200번 자, 4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같은 그림의 내용이죠. 지금 이 글자가 왜 똑같냐면 법인세법 그 내용에 보면 이 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둘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아래쪽 내용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에요.
평가 방법 최초 신고는 우리가 첫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할 때, 근데 변경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9월 30일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이미 변경되면 다음 연도부터 변경 신고 방법 따른다는 이야기 적혀 있고, 자 그리고 무신고일 때인데 평가 방법을 하려 그러면 변경 신고하고 똑같이 3월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무신고하다가 선의선출법 말고 딴 거 쓰고 싶으면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신고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선출법하고 비교하지는 않지만 제가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했죠. 차익을. 그게 지금 마지막에 적혀 있는 글의 지문의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473페이지에 있는 이제 문제를 보고, 자 우리 9200번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또 새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서 신고 날짜 쓰고 법인세법상의 평가 방법 신고한 날을 쓰고 법인세법상의 신고 방법 쓰고 회계장부상의 평가 방법이고 적법하다 아니다라고 쓰고, 그리고 아래쪽에 제품 뭐 A다, 제품 B다 이런 식으로 제품, 제공품, 원재료를 회계장부상 금액, 세법 신고한 거, 우리 K11 친절하죠. 여기에 무신고 임의 변경 때만 쓰는 거다라고 적혀 있죠. 이 피포 적어놓은 게 선입선출법이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러니까 친절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조정이 뜨는 거니까 이건 우리 스마트A 방금 본 거하고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부터 보면, 자 평가 방법 신고 사항 및 실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일단 제품 및 상품이 신고 연월이 올해 11월 2일이면 뭔가 잘못됐죠. 자 평균법이고 평가 방법 후의 선출법인데, 제품은 2017년 3월 31일 신고한 총평균법을 2020년 11월 2일 날 후입 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한. 지금 늦었죠? 9월 30일 이전에 안 했죠? 그러면 제품은 우리는 신고 날짜 이거 쓰고, 우리는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올해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를 후입 선출법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다음 우리 반제품 제공품은 뭐 무신고했고 후입 선출법이네요. 선의 선출법을 안 썼죠. 후입 선출법했기 때문에 자, 얘도 틀렸네요. 다음 원재료는 총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했다. 잘 적혀 있고, 자 이번에 재고자산 품목별 평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전기 제품 평가감 300만원 입금 산입 조정액의 2월 금액이 있다. 자 이거 어쩌라고 적어놓은 거냐면, 제가 차기에 자동 추인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런 글자 적혀 있으면 얘는 지금 입금 산입 친절하게 적어줬는데 안 적어줘도 평가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가산 조정이었구나, 추인하기 위해서 차감 조정의 유보 감소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건 추인해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발생 내용이 있고, 제품의 회사 계상액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이며 위에 거 후입선출법 평가한 금액이다라는 거고, 원재료 의뢰 총평균법 평가액과 회사 계상액의 차익은 단순 차고 계산 착오에 의한 금액이다. 자 단순 계산 착오도는 임의 변경은 아니지만 차익을 조정한다라고 했죠. 원재료는 총평균법 총평균법인데 의리면 이 금액인데 총평균법으로 하면 4,500만 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이 100만 원은 우리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정을.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입력을 합시다. 자, 그럼 제품은 지금 후익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한 거 말고 기존 총평균법 걸로 2017년 3월 31일 이때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건데 지금 후입선출법으로 해서 얘는 적법하지가 않죠. 그래서 임의 변경이 되게 된 거고, 다음 제공품은 신고 안 했고, 그래서 무신고 0번인데 평가를 후입선출법으로 했죠.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죠. 얘는 무신고인데 잘못한 거고. 다음 2017년 3월 31일 총평균법인데 총평균법이고 얘는 적법하게 잘했네요. 그래서 적법하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와서 이제 2번 자료 거 볼 건데, 자, 조정은 한 번에 할게요. 그 위에 그 추인하는 거는 뒤에 할게요. 자,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분명 A 규격계 단위는 없고 수량은 800. 그럼 이번에 수량하고 단가들을 주니까 회사 계산한 게 단가가 7만 원이네요. 그럼 5,600만 원으로 했는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이죠. 지금 그럼 총평균법으로 하면 6만 5천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만 5천 원으로. 그럼 임의 변경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6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얘가 더 크니까 5,200만 원하고 얘하고 차이만 조정해서 400만 원, 얘는 더 평가를 많이 했다고 뜬 거예요. 자, 근데 조정은 제품 거는 전부 다 합쳐서 순액으로 할 거니까 제품 거 먼저 다 쓸게요. 자, 제품 B 수량은 110, 회사는 6만 원. 세법상 우리가 신고한 금액은 우리 총평균법이니까 6만 2천 원. 그래서 선입선출법인 6만 5천 원 단가를 써주면 이 금액 거꾸로 올려야 되게 됐고, 다음 또 제품 C는 수량이 900개인데 단가 4만 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거는 4만 4천 원. 그럼 선입선출법은 단가가 5천 원이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쓴 게 제품 것만 썼죠. 그럼 지금 얘네들 순액으로 하면 1,050만 원, 이게 지금 얘네들 순액으로 나온 값이겠죠. 그러면 가산 조정을 1,050만 원 해줘야 되네요. 그럼 제품만 가지고 먼저 조정을 할게요. 자, F3번 조정 등록 가서 가산 조정해야 되니까 여기로 와서 F4번 누르면 제품 평가값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 있어요. 아래 있죠. 자, 얘 선택해서 1,050만 원을 쓰고 유보 발생. 지금 제품 거 3개 입력한 거에 차이 나는 금액을 제품 거만 먼저 조정을 한 거예요. 순액으로 해서. 자, 다음 제공품 분명가 규격계 수량은 8,000개고 회사는 2만 8천 원으로 했고, 이건 무신고였기 때문에 세법상 신고 방법은 없죠. 얘는 뛰어넘고
그럼 선입선출법은 32,000원이다. 그래서 3,200만원 가산조정이 나왔네요. 자, 그럼 다시 조정 등록 가서 3,200만원 받으니까, 자, 제공품은 F4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공품 평가가 3,200만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제공품 평가감 유보다. 다음 이제 원재료 두 개가 있죠. 원재료 분명값 규격 킬로그램 수량은 7,000개고 회사는 19,000원에 평가했고 얘는 총평균법이 세법상 신고한 건데 19,000원이고 얘는 정상적으로 총평균법으로 했으니까 선입선출법을 안 쓰고 조정액 없었고요. 또 원재료 을 킬로그램 얘는 5,000개고 회사는 8,800원으로 했는데 세법상 총평균법 제대로 하면 개당 9,000원이에요. 이건 착오에 의한 거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임의 변경 아니니까 여기는 안 쓰고, 하지만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100만 원은 세무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원재료는 또 F4번에 있어요. 원재료 평가감 100만 원이다. 유보 발생.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 있었죠? 제품 평가감 있던 거 전기에 얘 추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감 조정에 와서 평가감이었으니까 F4번 누르면 제품 치면 전기 제품 평가감 이제 송금 산입해 주고 유보 감소하겠다가 있어요. 자기가 자동 추인하는 거니까 차감 조정에서 얘 금액이 300만 원이다.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는 게 이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재고 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기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출 문제 좀 풀어보면 우리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실 거예요. 자, 645페이지 1280. 자, 되셨죠?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세무 조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 및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당초 적법한 신고 기한이 2007년 3월 31일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자, 이 총평균법이네요.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6기 기말 상품을 후입 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금액은 70만 원이다. 자, 평가는 변경 신고 안 하고 지금 총평균법으로
신고된 걸 후입선출법으로 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금액이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계상액이 이거란 이야기죠. 총평균법으로 평가였다면 정상적으로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80만 원이었을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했다면 50만 원이었을 것이다. 자, 말만 잘 보면 이제 이거 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상품이고 이거 신고는 2007년 3월 31일 날 이때 총평균법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했대요. 이미 변경에 걸렸고, 그럼 상품에 대해서 회사는 장부에 후입선출법으로 70만 원에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법상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평가했다면 80만 원일 거고, 선입선출법으로 했다면 50만 원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가 크니까 너 10만 원 더 가산해라 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조정 등록 가서 우리는 상품 평가감 10만 원이다. 유보 발생 이렇게 써주면 끝나요. 이렇게 해놓고 6점이면 너무 대손충당금 때랑 분위기가 확 틀려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 때 이거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또 다음 690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4. 자, 3번 볼게요. 제7기 사업년도 기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할 것. 자,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다.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도 하고 평가도 했고, 잘했죠. 다음 제공품의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했고 2020년 10월 30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했대요. 자, 무신고를 변경신고해도 3개월 이전 똑같이 가야 되는데 늦었죠. 자, 신고를 늦게 했으니까 기존 방법대로 가야 돼요. 다음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는데 그럼 잘했죠. 근데 착오로 30만 원을 과소평가했대요. 30만 원. 자, 그럼 아래 내용 보면, 자, 제품하고 원재료는 뭐 우리 신고를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으로 우리 첫 번째 신고할 때에 이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자, 그럼 제품은 900만 원인데 이 900만 원을
정확하게 선입선출법을 해서 아무 문제 없는 애고, 제공품은 지금 650만 원으로 했는데 무신고였죠. 그럼 선입선출법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완전 생뚱맞은 건 아니네. 위에 총평균법 평가 방법 신고한 걸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해서 100만 원 가산 조정 나오겠네요. 원재료는 220인데 총평균법으로 하면 250이라 차이가 30 난다고 위에 적혀 있었죠. 지금 30만 원 원재료에 대해서 가산 조정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로 가서 먼저 제품은 우린 얘를 2015년 3월 31일 날 우리 4번 자료에 적혀 있죠. 처음 할 때 이때 했다고. 선입선출법이고 평가도 선입선출법. 적법하게 잘했고. 제공품은 올해까지는 무신고로 가야 되고, 근데 회사는 총평균법을 했어요. 그렇죠? 다음 원재료는 평가를 2015년 3월 31일 날 총평균법으로 신고했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서 잘했어요. 신고는. 근데 착오에 의해서만 우리가 금액이 빠진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제품 이거에 대해서 회사는 900만 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금액이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해버렸으니까 900만 원이라고 쓰고, 그럼 임의 변경이나 무신고 아니니까 여기에는 쓸 필요가 없죠. 자, 다음 제공품은 우린 회사에는 650만 원이라고 썼고, 그런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무신고니까 없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75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 가산 조정해 줘야 되고, 다음 원재료는 장부에 220만 원이라고 신고했고, 장부에 기록했고, 세법상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으로 하면 250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임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 착오에 의한 거니까 선입선출법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하지만 이 30만 원 조정은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제공품하고 원재료가 두 개가 가산 조정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뜨면 차감 조정할 거예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제공품은 여기 F 4번에 없다라고 했죠. 직접 입력 클릭해서 다시 가산 조정을 클릭해서 제공품 평가감 1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제공품 평가감 유보다. 다음 원재료 평가감 3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도 끝이에요. 자, 기출 문제 한 개 더 있으니까 풀고 싶시다. 737페이지. 회사는 1288.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하시오.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한다. 자, 그럼 제품가가 있고 뭐 신고한 방법 총평균법 대놓고 틀리네요. 자, 그리고 제공품은 총평균법 총평균법이고 원재료는 후이선출법 후이선출법. 자, 1번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2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일단 모두 다 총평균법 신고했네요. 그럼 2020년 9월 10일 날 가액 평가 방법을 제품 가액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그럼 9월 30일 이내 했으니까 이제 신고 방법은 제품에 대해서는 날짜도 2020년 9월 10일이고 선입선출법으로 써야 되겠죠. 얘는 적법하게 변경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원재료는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꿨는데 얘는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그냥 처음에 했던 총평균법으로 가야 되겠죠. 신고 방법이 2012년 1월 2일 총평균법이라고 원재료는 써줘야 되겠죠. 9월 30일 이후에 했잖아. 늦었죠. 자, 그럼 이것만 파악했으면 이제 얘도 끝났네요. 자,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가서 자, 제품은 지금 9월 10일 날 변경신고 선입선출법으로 자했죠. 2020년 9월 10일 날 선입선출법이고, 자, 이렇게 잘해놓고선 왜 그랬을까요? 평가는 총평균법을 했어요. 이상한 놈이죠. 자, 임의 변경으로 봐야 되고, 자, 제공품은 2012년 1월 2일 날 총평균법으로 해놓고 총평균법으로 적법하게 잘했고, 원재료는 10월 20일 늦게 했기 때문에 2012년 1월 2일 날 우리는 총평균법 한 걸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했어요. 그래도 임의 변경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평가 조정 계산 가서 먼저 제품에 대해서 수량은 10개고 회사는 장부에 2,000원이다라고 썼고, 자, 세법상 신고한 거는 선입선출법이죠. 1,800원이고 임의 변경이라서 여기에도 1,800원 어차피 선입선출법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 2,000원 우리는 줄여야 되는 사항이 되었네요. 자, 다음 제공품을 가면 제공품은 20개고 장부상 평가한 거는 1,500원. 세법상 우리가 평가된 것도 총평균법 1,500원. 일치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음 원재료가 15개인데 자, 장부에는 1,200원 되어 있고 세법상 신고된 방법은 총평균법이니까 1,000원이고 얘도 임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니까 선입선출법 900원 쓰면 얘는 3,000원을 내려야 되겠네요. 둘 다 2,000원, 3,000원 우리 제품하고 원재료를 이제 평가증이라고 해서 차감 조정해 줘야겠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차감 조정에 먼저 제품 평가증 금액 2,000원 유보 발생. 다음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끝났어요.